네, 안녕하세요. 의료관계법규 양진희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같이 할 거고요. 다른 법에 비해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조금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법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문제 중에 2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냥 패스해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법이죠. 꼭 지나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책을 일단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 얘 대체 뭐냐? 여러분 이미 뭐 지역사회 하신 분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단 사회보장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사회보험, 5대 보험 중에 하나에 속하죠. 그래요. 사회보장을 해준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해서 뭔가를 해주겠다. 뭘 보장해주냐? 최소한의 소득과 건강, 의료를 보장해주겠다. 소득과 의료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놨니? 그 제도가 하나가 사회보험이란 걸 만들어놨죠. 사회보험이라는 건 재원을 본인이 해요. 기여금.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돈이 있다, 여력이 있다 할 때 월급이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적립을 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상황에 그 혜택을 받는 방법. 이게 보험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사회보험에서는 이제 뭐 4대 보험, 5대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그 사회보험의 5가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가 있죠. 네, 여기서 이제 국민 건강 보험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산재 고용연금, 노인장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제가 재원 자체를 기여금으로 한댔죠. 본인이 돈을 낸다.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국가에서 뭘 해줄 거냐. 그래서 있는 게 공공부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기여금이 없으니까 뭘로 운영이겠어요? 그럼 대부분 이제 세금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을 해준다든가 여기서 의료 급여가 나오는 거죠. 여기 기초생활보장. 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 국민건강보험 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사항도 나옵니다. 우리 국민은 강제가입이에요. 다 강제가입.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여기나 여기에. 어딘가에는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뭐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주시고 여기는 좀 성격이 다른 사회 서비스가 있죠. 뭐 노인 복지, 뭐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사회보장, 소득과 의료를 보장해주기 위한 이 3가지 중에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의 총칙 나오고요. 네, 총칙에서 역시 제1조 목적 보시면요. 목적 보세요. 제1조에. 자,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거.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 증진에 대해서. 그죠? 이거 무엇에 대해서냐까지도 사항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보험급여 우리 뒤에 용어 정의를 뭐 보험급여다, 뭐 요양급여다, 요양비, 부가급여, 선별급여, 법정급여 막 이런 것들, 땡땡급여 이런 것들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되겠죠. 보험급여를 제공한대요.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네, 그렇죠. 보험급여라는 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합쳐진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얘가 아니라 요양급여가 있는 거죠.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비가 있는 거죠. 예, 요양급여 같은 거는 우리가 역시 질병, 부상, 출산을 이유로 병원에 갔어. 그럼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 일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검진 서비스로 또 받죠. 주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요양비는 뭐예요? 요양비는 뭐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뭐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을 받을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현금으로 받게 되는 건데, 네, 요양보험급여라는 건 요양급여, 네, 건강검진, 요양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네,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뭐 한다? 목적, 국민보건 향상,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네, 챕터 2 가입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3조에는 뭐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봤는데 근로자, 사용자보다 더 중요하게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가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 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자, 가입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요. 가입. 우리는 강제가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어디에 강제가입돼 있냐? 직장 가입자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면 공공부조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 본인 될 수 있는 거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피부양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뭐냐? 이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주로 요즘에는 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가정주부인 경우에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자, 피보험자, 남편이 피보험자고 그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겠죠.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이라는 표현을 해. 뭐에서 우리 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결국 피부양자는 뭐가 아니다? 가입자가 아니다.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아니다. 왜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요. 자,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낸다? 보수 월액 곱하기 6.67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피부양자가 아무리 10명이건 20명이건 상관이 없어요. 머릿수 상관없어요. 이 근로자의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역가입자에서 그 세대주, 우리 집 세대주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의 대장? 예, 이렇게. 세대주만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세대원 같이 연대 납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대주와 세대 전원이 보험료를 연대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게 뭐냐? 이거 직장 가입이 아닌 지역 가입인 경우에는 그 집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책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세대원이 새롭게 들어왔는데 그 세대원이 재산이 엄청 많아. 또 세대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 가입자에서는 세대주, 세대원이 연대 납부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이 아닌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세대주 혼자 40만 원 빵 내는 게 아니라 같이 합해서 40만 원을 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입자가 아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하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여기 챕터 2에 나옵니다. 누가 될 수 있냐? 제가 짜잔 이 국가고시 합격하고 여러분 벌써 취업 여기에 이제 제가 본인이 내가 서울에 있는 제일 큰 상급종합병원에 딱 합격을 했어. 직장 가입자가 딱 됐어. 직장 가입자 됐는데 이제 피부양자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죠? 그래서 지역으로 있던 우리 부모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내 아이의 배우자, 며느리 배우자, 사위,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면은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이렇게 되겠죠?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나 그의 배우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본인의 형제 자매도 자매까지도 전부 다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나이가 30이 넘었다 아니면 또 재산이나 소득이 이런 게 많이 있다 이러면 피부양자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사람들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은 너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사람의 보수 월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행복한 집안은 아닐 수 있죠. 이 많은 집에서 근로자는 나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입자에 대한 그림은 이 정도로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면 제5조에 있는 사항 보겠습니다. 제5조에 있는 거 적용 대상이에요. 누구에게 국민건강보험의 법을 적용하니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니? 했을 때 여기에 혜택을 받는 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라는 게 제5조 1항에 나오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적용받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여기가 아닌 사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부조에 들어가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직접적 혜택을 받지는 않겠죠. 적용 대상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냐? 1번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받는 사람, 공공부조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따라 의료보호 받는 사람 역시 공공부조에 해당하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번과 나번에 있는 건 뭐냐? 공공부조로 혜택을 받을 대상인데 그냥 나 여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에 머물러 있을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계속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번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인데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 나번에 직장이었다가 유공자가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안 한 사람, 그냥 남아있겠다라는 사람은 제외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아시면 적용 대상을 생각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 항에는 피부양자가 누구냐? 피부양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그림에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3항에는요. 이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이 언제 되고 자격 상실이 언제 되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날이냐 다음 날이냐 이것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물론 이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자격 상실도 중요하지만 뒤에 8조, 10조에 보시면 그 가입자의 자격 상실, 자격 취득이 나와요. 어쩌면 이 8조와 10조에 있는 얘기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시험은 모르는 거죠. 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 보시면 취득, 네모 박스 안에 우리 있습니다. 신생아,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난 날 바로 피부양자 자격 되고요. 2번과 3번에 있는 내용은 뭐냐? 2번에 보시면 만약에 나는 가정주부, 우리 남편 근로자, 갑자기 남편이 뭐 백수였다가 직장 가입을 하게 됐어.
직장 가입을 하면 나 또한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해야 돼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돼. 그거를 언제 해야 되냐? 90일 이내. 네, 누구 90일? 이 사람이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직장 가입자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그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취직한 그날부터 나도 피부양자 자격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요. 네,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했어? 이거는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안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속 피부양자로 있다가 나도 취직했어. 그죠? 그러면 나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일단 1, 2, 3. 다음 날인 거예요. 다음 날인 거. 사망, 국적, 거주. 사망했다, 다음 날. 거주하지 않게 됐다, 다음 날. 국적을 잃었다, 다음 날. 사망, 국적, 거주는 다 다음 날이에요. 적어도 이 3개만이라도 다음 날 3개. 물론 4번 보시면 직장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저 피부양자였었는데 직장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했어. 내가 의존하던 남편이 명퇴했어. 그럼 이 많은 사람들도 다 모조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다. 5번에 수급권자가 된 날 뭐 이런 것들. 7번에 직장 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취득한 날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구분을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에 가입자의 종류 나옵니다. 자, 가입자는 여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한다. 1항에 있습니다. 2항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물론 아까 뭐 사용자 그렇고 공무원 및 교직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어도 그거는 상관없이 일단 직장 가입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엔 또 뭐가 나오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 네. 이런 사람들은 제외한다. 누구냐? 1, 2, 3 쭉 보시면 1, 2, 3 이런 사람들 1, 2, 3, 4에 있는 사람들 요 1번에 보시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이거 중요한 거는 한 달, 1개월. 이거 뭐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단기 알바에 속하는 거죠. 요런 사람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부양자거나 아니면 지역 가입자에 있을 수가 있겠죠. 네, 1개월 미만은 단기 일용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 아니다 보시고요. 2번에 현역병 그리고 요거 ROTC 같은 군 간부 후보생 전환 복무됐다.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뭐 복무 전환했다. 복무 형태를 변경한 사람. 그냥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겠네요. 직장 군인 말고 현역병은 또 직장 가입자 아니다. 3번에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급료를 받지 않은 사람. 4번에 뭐 그 밖에 등등 해갖고 이거 1번, 2번, 3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가 안 되는 사람 누구? 직장 가입자가 안 되는 사람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그리고 현역병 그리고 선거에 당선돼서 취임하는 공무원 이렇게 봐주세요. 자, 3항의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7조 보겠습니다. 7조로 넘어가시면 사업장의 신고가 나와요. 자, 신고해야 된다. 그쵸? 내가 피부양자로 있다가 여기 피부양자로 있다가 땡땡병원에 짜잔 하고 취업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는 어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양진이라는 사람이 입사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아니고 요거 제7조 사업장의 신고. 이게 뭐냐?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짜잔 하고 입사를 하면 내가 1월 1일 날 입사하면 나를 고용한 사용자, 사장님이 양진이 입사했다라고 공단에다가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거, 그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지 14일,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깜빡 잘못했다. 그러면 14일이 지나서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뭐 있겠죠. 그러면 좀 싫겠지만, 일단은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1월 1일 날 입사했는데 사장님이 1월 13일 날 딱 신고를 했어. 땡큐. 그러면 뭐가 되냐? 나는 직장가입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1월 1일자로 그 직장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5일 지나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신고 날부터 혜택을 본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14일 이내에 일단은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 14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제7조 사업장의 신고.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하자. 그죠? 사용자는 새로운 직원의 채용 시 공단에 신고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제8조 자격의 취득이에요. 피보험자, 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언제 자격을 취득하냐. 제10조, 우리 왼쪽 페이지에는 8조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10조 자격의 상실 시기가 딱 따로 나와져 있죠. 8조와 10조를 정말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나와요. 일단 1항에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하는 날에 자격을 얻는다. 자, 자격을 얻는 날은 그 날에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그 날에 1번 보시면 수급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수급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였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됐어. 이러면 공공부주에 있다가 사회보험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의료급여 수급자가 직장 얻으면 직장 얻은 그 날부터 자격 취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그러니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가 자격을 잃어? 취업했나 보다. 그죠? 그러면 가정주부였다가 취업했어. 그럼 취업한 그날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번은 의료보호였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역시 공공부조였다가 제외됐다. 그러면 직장가입, 지역가입으로 됐다라는 얘기. 4번에 요거도 4번에도요.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 중에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이거는 이제 유공자인데 나 그냥 직장가입이나 지역가입 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한 그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서 자격 취득 시기는 전부 다 다행스럽게도 전부 다 여기 그날 되겠습니다. 제8조의 2항 보세요. 날짜 나옵니다. 자격을 얻은 경우 누가 신고한다?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그죠?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공단에 14일 이내 신청해. 그럼 지역가입자는요? 누가 신청합니까?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자,
자, 직장에 취업했다 이러면 사업주가 신청을 하고, 지역이다 이러면 세대주 세대원 하니까 세대주가 14일 이내 공단에 신청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에 자격의 변동 시기가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기, 자격을 취득해도 공단에 14일 이내 신고한다. 자격의 변동이 일어나도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합니다. 자, 이거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 쭉 계속 자격을 취득했어요. 자격이 변동됐어요. 자격을 상실했어요. 이게 다 언제? 공단에 14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까는 뭐 했습니까? 아까는 얘랑 다르게 근로자가 취업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신청은 언제 들어간다? 90일 이내다 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죠. 이건 90일, 여기는 14일 취득 변동 상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부양자 자격 취득, 그러면 90일 이내에 이렇게 봐주시고 14일 이내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지금 14일 이내다, 90일 이내다 이런데 나중에 그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항이 나와요. 지금 먼저 말씀을 살짝 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군대에 입대했어. 어떤 사람이 입대했어. 현역병으로 입대했어. 이러면 국방부 장관이 공단에 얘 입대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 한 달 이내에. 그리고 우리 교도소에 누가 죄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또 공단에 우리 이런 사람 들어왔어 라고 30일 이내에 또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여기다가 그러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현역병이 들어왔다, 교도소에 사람이 들어왔다 이러면 한 달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 세 가지 사항과 여기 피부양자 그리고 국방부 법무부 장관 14일, 90일, 30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